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에 앞서서 얼마 전 제 영상에서 베이스 배정 결과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곧 비행도 시작하는 것처럼 아마 구독자분들이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근데 제 새 베이스는 그때 이미 배정을 받았지만 회사에서 받은 편지에서처럼 비행은 여전히 회사에서 불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회사에서 불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점 알려드리고 시작할게요. 하지만 항공업계가 불안정해서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네, 그럼 오늘의 주제 바로 승무원 숙소 크래시패드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래시패드란 승무원 그리고 조종사가 묵는 사설 숙소예요. 100% 사설 숙소고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비행기를 타고 커뮤팅하는 승무원과 조종사가 비행 시작 전후로 묵고요. 비행 시작하기 전날 가서 묵는다거나 비행을 끝내고 하루 묵고 바로 다음날 집에 가는 비행기를 타러 가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크래시패드에서 승무원, 조종사 외에 다른 직업 가진 사람들을 받는 경우는 저는 못 봤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신입 승무원의 경우 집에서 멀리 떨어진 베이스를 배정받고 일단은 크래시패드에서 지내다가 나중에는 따로 나와서 방이나 아파트를 렌트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외관은 딱 보기에 일반 아파트나 가정집이고요. 그 방 안에는 침대랑 옷장이 있습니다. 크래시패드에 따라 침대 수가 다른데요. 일반 1층 침대가 2개인 곳이 있고 2층 침대가 여러 개인 곳이 있어요. 제가 LA에 있었던 크래시패드는 2층 침대가 한 방에 3개, 그래서 한 방에 총 6명이 묵을 수 있는 방이었고요. 크래시패드의 방이 2개여서 크래시패드 통틀어서 총 12명이 머물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화장실은 총 2개였습니다. 크래시패드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 동기는 LA에서 한 방에 2층짜리 침대가 2개인 곳에 살았어요. 그리고 크래시패드에 따라 어떤 곳은 조종사만 받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승무원만 받는 곳도 있었어요. 크래시패드에 따라서 여자만 있는 곳 그리고 남녀 섞인 곳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곳은 한 달에 머무를 수 있는 날짜 수가 정해진 곳도 있었고요. 반대로 며칠을 머무르든 상관이 없었던 곳도 있었는데요. 제가 있었던 곳은 며칠을 머무르든 상관이 없었던 곳이었고요. 저는 1층 침대, 2층 침대 중에서 저는 다행히 1층 침대를 배정받아서 생활했는데요. 제 침대에서 2층을 쓰던 승무원은 크래시패드에 거주하는지 굉장히 자주 보였어요. 크래시패드는 콜드베드랑 핫베드로 나뉘는데요. 콜드베드란 나만의 침대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어도 다른 사람이 내 침대를 쓸 수 없는 것. 말 그대로 정말 저만의 침대인 거죠. 반대로 핫베드는 침대가 비어있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침대 주인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크래시패드 렌트비는 조건에 따라 다른데요. 지어 한 방에 침대가 몇 개가 있는지, 핫베드인지 콜드베드인지에 따라 렌트비가 달라요. 근데 제가 알아봤을 때는 미국 전 지역의 크래시패드가 보통은 200불에서 400불 사이인 것 같아요. 제가 LA에서 크래시패드를 처음에 알아볼 때 콜드베드 기준으로 제일 저렴한 곳이 350불, 그리고 비싼 곳은 380불 정도였어요. 그리고 대도시일수록 크래시패드 렌트비가 더 비싸고 콜드베드가 핫베드보다 비싸요. 당시 크래시패드에 같이 지내던 룸메이트가 있었는데요. 본인이 시애틀 베이스에 있었을 때 크래시패드 얘기를 해줬는데 방 하나에 일반 1층 침대가 2개만 있었는데도 렌트비가 300불이 넘지 않았대요. 이게 바로 도시의 물가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크래시패드가 일반 가정집처럼 생겨서 당연히 주방도 있는데요. 주방에서 요리를 해먹을 수 있게 보통 식기가 구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살았던 크래시패드 청소는 한 달에 한 2번, 3번 정도? 청소하시는 분이 오셨기 때문에 크래시패드에 머무르는 동안 승무원들이 청소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본인이 사용한 식기 설거지 정도는 본인이 직접 해야 됐습니다. 저는 비행기로 출퇴근하면서 크래시패드에 한 달에 많게는 한 5번 그리고 적게는 한 3번 정도 가서 지냈는데요. 크래시패드에 6개월 정도 있었는데 그 말은 제가 6개월 동안 비행기로 출퇴근을 하는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크래시패드에 한 달에 뭐 많게는 5번, 적게는 3번 이렇게 머무르면서 방에서 혼자 잘 때는 딱 한 번 있었어요.
가장 많을 때에는 제 방에만 저 포함해서 4명 정도 잤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승무원들이 비행도 많고 그리고 스케줄이 다양하기 때문에 제 방에 침대가 6개 있었는데 6명 모두가 모여서 자는 날은 없기는 했지만 그래도 혼자 자는 날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그래도 보통은 2~3명은 있었던 것 같아요. 크래쉬패드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무래도 공용 공간이다 보니까 불편했어요. 룸메이트를 마주치면 간단하게 인사 정도만 하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아무래도 크래쉬패드도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함께 지내는 생활이기 때문에 편할 수만은 없었어요. 침대에 개인 커튼이 달려서 침대 안을 누가 들여다보지 않는 구조지만 방에 일단 들어가면 조용히 잠자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깰까봐 조용히 해야 되고 2층 침대라 자다가 좀 움직이면 같은 침대를 쓰는 사람도 움직임을 느껴서 잠이 깰 수 있었어요. 제가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보면 불빛이 2층 사는 룸메이트를 깨울까봐 잘 하지 못했고요. 다른 크래쉬패드에 살던 동기랑 제가 공통적으로 느낀 게 있는데 크래쉬패드에서 잠을 자면 잠을 깊이 못 자요. 그리고 많이 못 자게 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출근 시간이 룸메이트랑 겹쳐서 화장실을 기다려야 되는 날도 가끔 있었고요. 제 방에서 배정한 침대가 화장실 쪽에 붙어 있어서 누가 샤워하는 물소리가 나면 잠에서 깨기도 했어요. 이렇게 불편하면 따로 나가서 방을 렌트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비행기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미국의 렌트비가 비싸기 때문에 한 달에 몇 번 가서 자려고 아예 방을 렌트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베이스에서 한 달에 한 4번이나 5번 정도 자게 되면 그때마다 그냥 호텔에 가서 자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크래쉬패드 한 달치 렌트비랑 한 달에 4~5번 정도 묵는 호텔비를 비교해 봤을 때 호텔비가 조금 더 비싸기는 하지만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저는 요리를 하지 않고 항상 도시락을 싸서 다녔기 때문에 주방이 필요 없어서 한 달에 적은 횟수로 베이스 도시에서 자야 된다면 호텔에 가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은 승무원 숙소인 크래쉬패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입사하기 전에는 저도 크래쉬패드에 대해서 얘기만 들어봤지 그리고 인터넷에 찾아보고도 어떤 문화일지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요. 겪어보니까 확실히 글로 볼 때랑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크래쉬패드에 있는 동안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집의 소중함을 깨달았던 시간이었고요. 집이 굉장히 그리웠던 시간이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